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이 책임질 일은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며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검찰에 경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찰은 헌법제 정신에 입각해 엄정히 수사하겠다며 직접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조 장관의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자유한국당이 조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겠다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말을 안 듣는다며 5살 아들을 이틀 동안 때려 숨지게 한 의붓 아빠가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애초 의붓 아빠를 학대 치사로 입건했다가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상가 건물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복도로 서성이던 남성이 상가 내 병원에서 나온 의사에게 갑자기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건데 결국 체포됐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일본이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자국 전투기를 띄우겠다는 내용을 방위백서에 실어 논란이 큽니다.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 대리를 초치해 항의하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내 유통 중인 조기저 3개 중 1개꼴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식약처가 해당 제품들을 회수해 폐기했습니다. 바이러스가 검출된 44개 제품 중 중국산은 14개에 불과했고 국내산이 30개에 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특별 발표를 했습니다.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요. 아무래도 검찰 측에 지지보다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 읽혀집니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수사 나온 검찰과 전화 통화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황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은 앞으로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고 국정은 정상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절제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검찰에는 경고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개혁은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전권을 쥐고 있다고 해서 과도하게 수사를 한다면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 역시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을 한 셈입니다. 발언 끝에는 검찰은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가지며 그 개혁 주체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지만 그것만 반복할 수 없어 대통령의 말을 전한 것이라며 검찰 수사가 묵과할 수 없는 상태임을 시사했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메시지를 발표한 뒤 반차 휴가를 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문 대통령이 그만큼 검찰에 대해 고뇌에 차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발언 배경, 최중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긴급 메시지는 조국 장관 가족 수사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 출국 바로 다음 날 11시간 동안 이뤄진 조 장관 집에 대한 압수수색은 과도한 먼지 털기식 수사라는 판단이 깔렸습니다.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론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한 수사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또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아주 엄정하게 이렇게 처리해서 국민들의 신망을 이렇게 이제 받으셨는데, 그러나 조 장관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는 엄정한 수사가 아닌 피의사실 공표를 이용한 검찰 개혁에 대한 조직적 반발이라는 인식입니다. 따라서 최근 검찰 수사 방식에 대한 문 대통령의 고뇌에 참 작심 비판이라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문 대통령은 메시지 마지막에 검찰이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할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줬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조국 수사에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야권은 수사 외압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조국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검찰과 통화한 것도 모자라 이젠 대통령까지 나섰다면서요. 권영봉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긴급 메시지에 야권은 즉각 반박 논평을 내놨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문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경고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눈물겨운 조국 엄호 투쟁에 급기야 대통령까지 뛰어들었다. 명백한 검찰 겁박이며 수사 외압이다. 바른미래당도 분명한 수사 개입이라고 지적하며 문 대통령 책임론까지 꺼내들었습니다.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조국 장관의 대통령임을 밝히는 커밍아웃입니까? 시한폭탄을 안고 국민을 향해 결사항전을 선포하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민정수석을 빨리 파면해야 한다며 장관 탄핵이라는 불미스러운 혼란이 오기 전에 포기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조 장관에 이어 문 대통령에게까지 향하면서 야권의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영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야당과 내통하는 정치검사를 색출해 처벌하라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그것도 작심하고 보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당이 단죄에 나서겠다는 말까지 덧붙였는데 장관과 검찰의 통화 그 자체보다 그게 알려지게 된 경위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팀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야당 의원이 어떻게 알 수 있냐며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압수수색에 참여한 사람 중에 누군가가 주광덕 의원에게 얘기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통한 것입니다. 정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아예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보 유출자를 찾아내 처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직접 나서서 정치 검사를 색출하고 책임을 물으십시오. 정치 검찰은 이번 기회에 끝을 보아야 합니다. 당 지도부에선 윤 총장도 야당과 검찰의 유착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고시 공부를 할 때부터 윤석열 총장은 주광덕 의원과 매우 친해서 모임을 만든 후에 1박 2일로 여행을 다니기도 했었다라는. 그러면서 윤 총장이 이른바 내통 행위에 대해 조치하지 않으면 당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경고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민주당은 또 조 장관 자녀에서 촉발된 입시 특혜 문제와 관련해 국회의원 자녀의 입시부터 전수조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들 입시 의혹이 불거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겨냥한 일종의 반격카드로 해석되는데 나 원내대표는 찬성한다면서도 조국 물타기용으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는 사실상의 대통령 경고를 검찰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검찰 내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자은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예, 검찰도 곧바로 반응을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대통령 메시지를 전한 뒤 1시간 만에 검찰도 반응을 내놨습니다. 검찰은 인권 존중을 바탕으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한 문장의 절제된 입장인데요. 대통령이 언급한 인권 존중과 검찰 개혁이란 단어를 그대로 받아서 표면적으로는 수용하는 듯한 모양새지만 법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대목을 보면 사실상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속내가 엿보입니다. 검찰 내부에선 냉담한 분위기도 감지가 됩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오늘 대통령 메시지가 사실상 수사팀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면서도 검찰 내부망엔 아무 글도 올라오지 않았다면서 역설적인 이런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한편 조 장관이 검사와 자택 압수수색 당시 통화한 사실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을 통해 알려진 데 대해 여권에선 수사 유출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간부회의에서 본질은 수사 정보 유출이 아니라 수사 압력이라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또 주광덕 의원과 윤석열 총장이 친분이 있다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윤 총장과 주 의원은 사법연수원 수료 후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다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번엔 수사 상황으로 가보죠. 조국 장관의 동생은 오늘 또 소환됐네요. 네, 맞습니다. 검찰은 어젯밤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귀가한 조 장관의 동생 조모 씨를 다시 불러 웅동학원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조 씨의 전 부인도 조사 후 오늘 새벽 2시쯤 귀가했는데요. 이들과 웅동학원 측 간의 위장 소송 의혹에 대해 수사하는 검찰은 웅동학원 관계자들에게서 일부 공사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 장관 오촌 조카와 명목상 대표인 이모 씨를 비롯해 사모펀드 투자의 핵심 고리인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의 이모 부사장 등도 오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이번 주말, 그러니까 내일이나 내일 모레 소환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 뉴스 박지환입니다. 조국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한 담당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후폭풍이 크죠. 조 장관은 어제 대정부 질문에선 뒤늦게 성찰하겠다고 했지만 오늘 아침 출근길에선 다시 남편으로서 부탁한 거라며 인륜 문제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국정원 사건 수사 당시 담당 수사과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과거 조국 장관은 MBN 단독 보도를 인용하며 자신의 트위터에 증거인멸 우려가 높으니 김용판 전 청장을 구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 장관은 자신이 압수수색 담당 검사에게 전화를 건 점에 대해선 다른 의견을 보였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이거는 인륜의 문제입니다. 담당 검사와 전화하면서 조 장관의 첫 마디는 장관입니다였지만 가장으로서의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겁니다. 조국 장관이 검사와 통화를 하면서 장관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본인의 직위를 밝히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법조계에서도 조 장관의 통화는 직권남용죄가 되거나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금지한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입니다. 과거 인사권자와 수사 담당자 사이의 전화가 외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조국 장관이 자신의 전화에 대해선 다른 잣대를 갖다 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조국 장관에 대해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자유한국당. 오늘은 우선 압수수색을 하는 검찰에게 전화를 하는 건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해임 건의안 제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현규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이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검사에게 전화한 것은 협박 전화이자 검찰청법을 위반한 위중한 범죄라며 조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임한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탄핵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탄핵 추진은 시기를 좀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을 직권남용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추이를 지켜보기로 한 가운데 해임 건의안 제출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뜻을 같이 하는 여러 제 정당들, 의원들과 같이 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가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민주당은 되레 황교안 대표가 세월호 참사 수사 때 검찰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역공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자유한국당 스스로 반성하지 않고 조국 장관의 통화를 왜곡하면서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입니다. 한국당의 고발장 제출에 이어 보수야당 중심의 공조가 가시화되면서 여야 충돌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조국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는 가능한 걸까요? 일단 의석수부터 계산을 해보죠. 대통령이나 장관의 탄핵 소추 발의에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재적 의원이 297명이니까 발의를 하는 데는 최소 99명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한국당 의원 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본회의 의결까지 하려면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하기에 149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국당이 110명, 바른미래당이 28명이니까 부당을 합해도 11명이 부족합니다. 때문에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찬성표를 끌어와야만 하는 거죠. 어렵게 의결이 된다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헌법재판소의 최종 심판을 기다려야 하고요. 그런데 박재원 대한정치연대 의원 같은 경우는 부적절하긴 하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강기정 청와대 수석의 발언이 더 심각하다는 말도 나옵니다. 정규희 기자입니다. 박지원 대한정치연대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조국 장관이 검사와 통화한 사실 자체는 일단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담당 검사와는 전화를 끊어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빨리 집에 가서 아내를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서도 통화 내역이 어떻게 한국당에 넘어갔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조 장관이 수사에 개입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탄핵감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사자이고 또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쪽에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매정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탄핵감이 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국 수사를 조용하게 하라고 했는데도 검찰이 말을 안 듣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 강기정 청와대 수석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말 잘 듣는 정치검찰을 만드는 게 청와대의 검찰개혁인가라며 청와대와 민주당의 검찰 겁박이자 헌정질서 위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검찰 관계자 중 저한테 직간접적으로 연락받은 분이 있다면 손을 들라고 한 해명 역시 검사들을 유치원생 취급하며 조롱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정규혜입니다. 검찰이 버닝썬 사태에 연루된 윤모 총경의 유착 의혹을 밝히기 위해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 총경은 조국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함께 근무하며 찍은 사진이 공개돼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켰었죠. 손기준 기자입니다. 클럽 버닝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가수 승리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윤 총경은 승리의 사업 파트너인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모 씨와 친밀한 관계로 둘 사이를 연결한 건 최근 구속된 노건 C&I 전 대표 정모 씨입니다. 노건 C&I는 지난 2014년 WFM에서 8억 원을 투자받았는데 WFM은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이 자금을 댄 것으로 의심되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인수한 곳이기도 합니다. 윤 총경은 또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행정관으로 약 1년간 근무했는데 공교롭게도 민정수석실 회식 자리에 정 전 대표가 참여했다는 의혹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 후보자님, 저 사진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셨죠? 민정수석 당시 민정수석실의 직원들과의 회식 장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 사진을 찍을 당시에 저 회식 장소에 외부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저희가 저 전체를 통째로 빌렸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압수수색이 조 장관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지난 7월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차례 진행한 만큼 조 장관과는 거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송기주입니다.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선 외교 통일 안보가 주제였지만 역시 여야는 조국 장관 공방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이낙연 총리는 검찰이 조 장관 가족에 대해 과잉 수사를 한 건 아닌지 의문이라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첫날 본회의가 여야 간 합의 없이 정회된 데 대한 유감 표명으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본회의 정회는 있어서는 안 되는 매우 엄중한 사례를 남겼다고 의장은 생각합니다. 외교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었지만
국회는 또 한 번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으로 달아올랐습니다. 조국 그 문제는 이 기회를 정말 대통령께 다시 건의를 드려야 되는데 그럴 의향이 없으신가요? 특수부 40명을 포함한 검찰 수사관 200명을 상시 고용해서 갖은 인권 유린적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 전화가 적절하지 않았다던 이낙연 총리는 11시간 동안 진행된 압수수색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을 수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공권력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최소화돼야 한다는 그 원칙을 검찰이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의문이 남습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관을 문제 삼아 핵무장론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미북 간의 회담이 실패로 돌아갔을 경우에 한미연합사가 핵을 공유하는 한국형 핵전략을 추진해야 된다. 이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어떤 종류의 핵 반입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일축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20대 의붓 아빠가 말을 안 듣는다며 5살 난 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그것도 이틀간 아이 손발을 묶어 놓은 상태로요. 당초 학대 치사로 입건을 했었는데 경찰은 죄질이 무겁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골목길에 구급차가 들어오고 경찰차도 출동했습니다. 20대 의붓 아빠에게 폭행을 당해 숨진 5살 아이의 집입니다. 저는 집에 있는데 어제 막 여기 시끄럽더라고요. 앰뷸런스 소리 나고. 의붓 아빠는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며 이틀 동안이나 아이를 묶어놓고 심하게 폭행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잘못된 걸 뒤늦게 확인하고 119를 불렀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구급차가 급히 출동했지만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아이는 이미 의식이 없고 맥박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붓 아빠를 체포한 경찰은 학대 치사 혐의를 뒀다가 폭행의 심각성 때문에 살인 혐의로 전환했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경찰에서 아이가 맞을 때 같이 있었다며 나도 맞았고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다른 학대 혐의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어제 저녁 아파트 상가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건물 복도를 서성이던 한 40대 남성이 병원에서 나온 의사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건데 의사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합니다. 김지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상가 건물. 복도에 한 남성이 서 있습니다. 한참을 서성이더니 코너를 돌아 나오는 남성에게 갑자기 달려듭니다. 약 10초간 몸싸움을 벌이는가 싶더니 쫓아오는 사람들을 뿌리치고 황급히 도망갑니다. 누가 저쪽이다 이렇게 막 소리 질러서 뭔 소리가 그리고 사람 둘이서 치고 들고 하다가 여기서 휙 나갔어요. 난데없이 봉변을 당한 건 상가에 입점한 병원 의사.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쫓겨내기 들어와서 원장이 잡았는가 몸싸움하는 것 같다. 그래서 쫓아가고 나서 이제 보니까 원장이 아프다고 해서 보니까 그게 이제 찔린 거구나. 갑작스런 흉기 난동에 해당 병원은 잠시 문을 닫았습니다. 병원에 계셔가지고 지금 연락을 해도 못 받는 상황이셔가지고. 오늘 새벽 이 남성을 체포한 경찰은 피해를 당한 의사와 아는 사이인지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한 대 맞고 시작합시다. 행정처분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뺨을 때리며 한 말입니다. 공무원은 고막이 찢어졌는데 폭행을 당한 공무원은 물론 함께했던 동료 공무원들도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모자를 쓴 여성이 자리에 앉아있는 공무원에게 다가갑니다. 장갑을 벗는가 싶더니 느닷없이 뺨을 때립니다. 민원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공무원은 고막이 찢어지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아무 소리도 낼 수가 없었어요. 한 대 맞고 시작합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장갑을 보고 때렸거든요. 민원인은 지난해 자신의 땅에 허가를 받지 않고 담장을 올린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자신만 부당하게 행정처분을 받았다며
2달 동안 300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했고 폭력을 휘둘러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민원인은 경찰 조사 이후에도 이곳 주민센터를 여러 차례 더 찾아 소리를 지르며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뉴스에서 보던 일이 이제 실제적으로 저한테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래서 너무 당황을 했고요. 관공서에서 이렇게 찾아 들어와가지고 이제 공무원을 폭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분께서는 반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서 지난해 경기도 용인의 한 주민센터에서도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져 공무원이 크게 다치는 등 민원 현장 최전선에 있는 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정우입니다.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침입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깊은 새벽 혼자 사는 여성이 2층 집 창문으로 침입해 돈을 훔치려던 남성이 나흘 만에 붙잡혔습니다. 심가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어두운 주택가에 경찰차가 도착하고 손전등을 든 경찰들이 주변 골목 곳곳을 두리번거립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2시 반쯤 창문을 통해 홀로 사는 여성의 2층 빌라에 침입해 돈을 훔치려다 달아난 30대 남성이 나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소리 지르는 거 들렸어요. 새벽 2시인가? 남성은 늦은 새벽 주택이 밀집한 이 지역에 인적이 드문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빌라 옆 담벼락을 타고 침입한 남성은 놀라서 소리를 지르던 여성을 폭행한 후 훔칠 거리를 찾지 못하자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이 사고로 여성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돈이 없어 새벽까지 주변 거리를 전전하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신림동 원룸 강간미수 사건과 논현동 빌라 몰카 사건을 비롯해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국가기관에서의 사고가 발생한 이후의 어떤 대응보다는 사전 차단적인 조치들이 더 많이 주어지면 좋겠다. 경찰은 이 남성을 강도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아이가 잘 다니던 유치원을 당장 내일부터 다닐 수 없게 됐다고 전날 밤에 연락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지난주 서울 소재 2곳의 유치원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고정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유치원입니다. 아이와 교사들은 없고 교재만 남은 교실. 지난주 학부모들은 어떤 언급도 없이 한밤중에 유치원 폐원 통보를 접해야 했습니다. 셔틀도 안 되고 선생님도 나오지 않고 운영이 안 된다고 이제 11시 반에 들었어요, 문자로. 왜 유치원 안 가? 뭐 선생님 보고 싶어, 친구들 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애기는 아무 죄가 없는데. 운영자가 같은 유치원 2곳에서 약 57명의 아이가 하룻밤새 갈 곳을 잃게 된 겁니다. 교사들은 사전 폐업 신고 정황이 있고 부실 운영에 대한 개선 요구를 했지만 원장이 결국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갑작스런 폐업을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급여가 지급이 계속 늦춰지고 다른 외부 강사들이나 아니면 교재, 아니면 출판사에서 계속 연락이 오고 그래서 이게 원의 운영이 지금 계속 힘들어 있는 상태였는데 저희한테 거짓을 얘기하고. 하지만 원장은 폐업 신고는 경영난에 따른 방편이었으며 이달 급여 미지급에 대한 대안을 교사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폐원이 됐다고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원장은 학부모들이 미리 지급한 수업료에 대해 분할 상환 입장을 전달했지만 학부모 약 30명과 교사들은 원장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한편 교육지원청은 해당 유치원 2곳이 학원으로 등록돼 있어 아이들 유치원 배정에 힘쓸 의무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국내에 유통 중인 조개젓 제품 3개 중 1개꼴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젓갈류는 염장식품이라 두었다가 나중에 팔 수도 있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바이러스 유무를 판별한 뒤에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서 국내 유통 136개 조개젓 제품 중 44개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44개 제품 중 국산은 30개, 중국산이 14개입니다. A형 간염이 조개젓에서 나왔다니 안 먹는 게 좋겠고 앞으로는 조심하는 게 좋겠네요. 식약처는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제품을 모두 회수, 폐기 조치했습니다.
조개젓 제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이달 30일부터는 식약처에서 공인한 검사기관의 기준을 통과한 제품만 판매와 유통이 허용됩니다. 앞으로는 조개젓 제조업체가 검사기관에 먼저 신고하고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돼야 판매할 수 있습니다. 9월 30일 이후에 검사 명령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10월 이후에 조개젓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검증을 거친 제품들이 시중에 나오는 적어도 이달 말까지는 조개젓을 섭취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오늘 픽뉴스는 이수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 패딩입니다. 패딩이요? 우리 예전에 한참 인기 있던 그 패딩이요? 네, 맞습니다. 이 국방부가 올 겨울부터 추운데 고생하는 전방 국군 장병에게 두툼한 패딩 점퍼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에는 모든 정병에게 다 주기로 했는데요. 뭐 그냥 봐서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따뜻해 보이는데요? 네, 육군 구매 요구서에 나와 있는 샘플 모습인데 예. 흔히 깔깔이라고 불리는 방한 내피보다는 훨씬 발전한 모습이죠. 예. 그런데 이걸 하는 과정에서 국방부랑 기재부 사이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의견 충돌이면 뭐 가격 문제입니까? 네, 맞습니다. 2020년 보급 때 국방부에서는 단가 13만 원대 패딩을 요구한 거고 기재부는 올해부터 쓰는 것과 똑같은 5만 원대 패딩을 하자고 한 겁니다. 저희가 국방부에 확인해 보니 가격 차이는 외부 재질과 내부 충전재를 무엇을 쓰느냐에서 나오는 거라고 합니다. 그럼 뭐 13만 원짜리는 오리털이고 뭐 아닌 거는 솜털이고 뭐 그런 겁니까?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둘 다 오리털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둘 다? 예, 일단 정확히 56,100원짜리 외투 충전재는 화섬솜입니다. 그럼 침낭에도 많이 쓰이는 소재인데요. 이 외부 소재나 특수 충전재에도 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같은 외투라도 가격이 비싸면 좀 더 가벼우면서 따뜻하고 가격이 저렴해지면 무거워지고 부피가 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2020년 군 장병이 받는 제품은 결국 5만 원대 패딩이 됐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같은 솜인데 그럼 뭐 들어가는 충전재 양이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솜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뭐 일반 솜, 웰론, 볼 패딩 이렇게 다양한 게 있는데 비싼 거에는 조금만 넣어도 따뜻한 단가가 높은 솜 종류를 사용하고 싼 거는 아무래도 충전재를 더 많이 넣어야 따뜻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키워드 윤지호입니다. 윤지호 씨, 그 예전에 증인으로 나왔던. 네, 맞습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이 윤 씨는 최근 후원금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장문의 SNS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은 후원금을 바로 돌려주려고 했는데 돌려줄 방법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 은행과 주고받은 메일도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못 돌려주는 걸까요? 사실 뭐 따지고 보면 아예 못 돌려줄 것 같지도 않은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은행 관계자 몇 분에게 여쭤봤는데 윤 씨의 말이 맞긴 맞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사실 데이터를 찾으면 몇 추적하면 어떤 계좌번호는 알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알려줄 수는 없죠. 다시 말해 은행에서는 계좌도 개인정보기 때문에 윤 씨가 원한다고 마음대로 후원자들의 계좌 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다는 거죠. 다만 아주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게 뭔데요? 네, 윤 씨가 계속 SNS를 통해서 대중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 이곳에서 후원금을 다시 돌려드릴 테니 메시지로 계좌번호와 금액을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연락해서 아름아름 돌려줄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윤 씨는 아직 그런 노력은 안 하고 있는 셈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뭐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다. 뭐 이런 뜻으로 지금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앞뒤 상행이 어쨌든 경찰은 윤 씨의 후원금 사기 의혹은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이미 3번의 출석 요구를 윤 씨가 거절하자 일단 체포영장을 신청했는데요. 검찰이 보안 수사를 지휘하면서 체포영장은 반려됐습니다. 현재 경찰은 재신청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3차례 정도 경찰 조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 수사 절차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 오늘 픽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는 자국 영토라고 또 주장했습니다. 뭐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이번엔 조금 다릅니다. 독도 상공에서 지난번 러시아 폭격기 출격 때처럼 외국 전투기가 들어오면 일본 항공 자위대 전투기를 발진시키겠다고 한 겁니다.
연장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가 2019 방위백서를 공개했습니다. 새로 나온 방위백서에도 여전히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면서 15년째 자신의 땅이란 일방적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건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킬 수도 있다고 언급한 대목입니다. 독도에서 자신들의 군사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말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독도에 대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내비친 셈입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독도 인근을 비행한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에 한국군이 경고 사격했던 사건을 문제 삼았습니다. 일본 측은 방위백서에 이 같은 내용을 소개하면서 당시 경고 사격을 한 한국 정부에 외교 경로로 항의했다고 기술했습니다. 이 외에도 새 백서에는 한일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할 만한 내용들이 실렸습니다. 지난해 말 한일 초계기 갈등에 대해 자신들은 위협 비행을 하지 않았으며 지소미아, 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한국이 일방적으로 종료 통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도발에 우리 정부도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외교로 불려온 주한 일본 대사관 관계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외교부가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 대사관 정무공사를 불러 2019년판 일본 방위백서 내용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오늘 새벽 유엔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모테기 토시미스 일본 외무대신과 외교장관 회담을 한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방문을 마치고 나온 미바의 정무공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Is the white paper intentional provocation to Korea? Are you considered to cover by fighter jet on emergency situation in Dokdo? 국방부도 와타나베 타치야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불러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또 일본 초계기를 둘러싼 일방적인 주장이 반복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지소미아 종료 책임도 일본 측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신웅입니다. 저 여자 또 시작이다. 우린 우리 집 애한테만 잘하면 되는 거야. 6년 전 온 국민을 분노케 했던 칠곡 계모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 어린 의뢰인 속 대사입니다. 이웃집 아이들이 하루가 멀도 하고 계모에게 매를 맞는데도 그들은 그저 남의 집 일이라며 방관하죠. 현실에서 결과는 이랬습니다. 울산에선 초등학생이 계모와 친부에게 맞아 갈비뼈 16개가 부러져 숨졌고, 부천에선 초등학생이 친부모에게 맞아 숨진 뒤 시신까지 훼손당한 채 3년간 방치됐었는가 하면 평택과 청주에서도 10살이 채 되지 않은 아이들이 한 명은 계모에게, 한 명은 친모에게 맞아 숨진 뒤 야산에 안매장됐습니다. 이후에도 천인공로할 사건은 계속 늘어 지난 5년간 8만 7천 건. 이들 대부분은 원가족으로 돌려보내져 재학대를 당하는 비율까지 늘었습니다. 칠곡 계모 사건 이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보호 시스템도 어느 정도 보완했습니다만 오늘 아침 또 한 아이의 안타까운 죽음에 관한 소식이 들려왔죠. 무려 이틀간 계부의 폭행으로 숨진 아이의 나이는 고작 5살. 이렇게 된 이유는 좀 언짢으실 수 있겠지만 모든 우리 어른들에게 있습니다. 가해자를 비난만 하고 처벌과 제도 보완을 요구만 한 채 정작 이웃의 아이는 외면했으니까요.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어떤 이웃을 만나야 될지 걱정해야 한다면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남아있는 거다.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방법은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내 이웃의 아이가 맞고 있지는 않은지,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살피는 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아이를 소유물로 여기는 부모도 잘못이지만 남의 아이라고 방임하는 이웃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지난밤 사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 2건이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럿에 9건이나 확진을 받은 건데 특이한 건 최근 확진 농장 5곳이 모두 다 인천 광화군에 집중돼 있다는 겁니다. 여긴 병이 최초로 확인된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정부는 강화군 돼지 3만 8천 마리를 모두 다 살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인천 강화군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이후 나온 5건의 확진 사례가 모두 강화군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육돼지 3만 8천 마리 가운데 30% 이상이 이미 살처분 대상인 가운데 정부는 예방적으로 강화군의 모든 돼지를 살처분하기로 했습니다. 확진된 9건 중 5건이 강화입니다. 강화군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강화에서 돼지열병이 잇따르면서 강화가 최초 돼지열병 발생 농장, 즉 원발 농장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미 강화의 마지막 확진 농장과 2번째 발생지인 연천 농장이 도축 차량으로 연관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강화와 내륙의 연결 가능성도 드러났습니다. 또 확진 판정이 난 강화군 성모도는 북한에서 헤엄쳐 건너오는 멧돼지를 막을 철책 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화를 통해 향후 확산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방역에 조심해야 되고요. 이동 차단에 대한 정부 지침을 일반인이나 농장주나 엄격히 지켜주는 것이. 다만 전문가들은 접경 지역 위주로 병이 빠르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북한 전역에 퍼진 바이러스가 태풍의 영향으로 넘어왔을 가능성 등 다양한 원인을 살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딸의 채용을 대가로 KT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정에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의원은 딸은 열심히 일해 정규직이 된 거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변호인들과 함께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딸의 KT 채용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지 8개월 만입니다. 취재진 앞에선 김 의원은 재판에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드루킹 특검의 정치 보복에서 비롯된 정치 검찰의 올가미를 진실의 법정에서 벗겨내겠습니다. 재판에선 김 의원이 딸의 이력서를 KT 측에 직접 전달했는지를 놓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서유열 전 KT 사장은 2011년 김 의원실에 방문했을 당시 김 의원이 직접 딸의 이력서를 건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의원이 이석채 전 KT 회장과 식사 자리 주선을 부탁하고 김 의원이 이 회장을 장관님이라고 칭하는 등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 같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이력서를 건넨 사실이 전혀 없고 서 전 사장과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친분도 없었다며 허위 증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의원 측은 딸이 KT 파견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과 관련해서는 파견직으로 열심히 일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북한 외무성이 또 담화문을 내놨습니다. 이번엔 김계관 외무성 고문 명의인데 남다른 정치 감각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대를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핵 포기부터 시키라는 실무진에게 휘둘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북한과 미국은 아직까지 실무협상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We were hopeful there'd be meetings, working level meetings by the end of this month, by the end of September. We've not been able to make those happen, and we don't have a date yet. 폼페이오 장관의 이 발언 직후 북한이 김계관 외무성 고문의 명의로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북미 정상회담 전망이 밝지 못하다고 포문을 엽니다. 워싱턴 정가에서 선 핵포기 주장이 살아있고 제재가 북한을 대화로 끌어낸다는 착각이 난무하다고 불만을 쏟아냅니다. 즉 북한이 핵을 먼저 포기하고 대가를 나중에 받는 리비아 방식에 대해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남다른 정치 감각과 결단력을 가지고 있다며 현명한 선택과 용단에 기대를 걸고 싶다고 마무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 핵포기를 강조하는 실무진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통 큰 결단을 내려야 협상이 성사될 것임을 시사하는 겁니다. 외무성 고문 담화는 저희가 처음 발표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평가하여 말씀드리는 점도 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좀. 김계관이 과거 북미 협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만큼 고문 자리를 주고 비핵화 협상에서 조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하노이 회담 때는 러시아 스캔들로 곤혹을 치렀던 트럼프 미 대통령. 이번 유엔 총회 기간에는 우크라이나 문제로 난리죠.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자신의 정적을 조사해달라고 부탁하는 부적절한 통화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내부 고발자의 고발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고발장에는 백악관이 이를 은폐를 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모두 9장 분량의 내부 고발장은 일부 내용이 가려진 채 편집본 형태로 공개됐습니다. 고발장에는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직 권한을 사용해 외국의 개입을 요청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신의 국내 주요 정적 하나를 조사하기 위해 외국에 압력을 넣고 대선 개입을 요청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백악관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을 은폐하려 했다는 내용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라고 평가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을 받는 바이든 전 부통령은 탄핵 소추안 통과를 확신했습니다. And the ability of the House and Senate to deal with this. My job is just to go out and flat beat him.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마녀 사냥이 시작됐다며 탄핵 조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법적 투쟁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It's a disgrace to our country. It's another witch hunt. Here we go again. It's Adam Schiff and his crew making up stories and. 트럼프가 탄핵의 빌미를 제공한 내부 고발자를 색출하겠다며 벼르는 가운데 뉴욕타임스는 해당 인물이 한때 백악관에서 근무했던 미 중앙정보국 CIA 분석 요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지금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는 올해 5회째를 맞는 MBN 히어로 콘서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군인과 경찰, 해경, 소방관을 응원하는 힐링 축제죠. 히어로 콘서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민수 기자, 부럽습니다. 그럴까요? 오늘 너무 소리 지르시는 네, 저는 지금 MBN 히어로 콘서트가 열리고 있는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대로 보이시죠?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곳 현장은 오늘 행사의 주인공인 안전영웅들과 시민 4천여 명이 내뿜는 열기와 함성으로 가득합니다. MBN 히어로 콘서트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안전을 주제로 열리는 콘서트인데요. 올해로 어느덧 5회째를 맞았습니다. 가수 탁재훈 씨와 장혜선 MBN 아나운서의 사회로 조금 전인 저녁 7시 반부터 시작한 콘서트는 이제 막 절반쯤 지났습니다. 중견 트로트 가수 김연자 씨를 비롯해 트와이스와 NCT 드림, 인순이, 휘성 등 다양한 장르의 K-팝 가수들의 열광적인 무대를 선보이면서 이곳 행사장 분위기는 점점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콘서트는 안전영웅들이 무대에 직접 올라와 가수 못지않은 노래 실력을 뽐내면서 관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습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 사투를 벌여왔던 안전영웅들이 오늘만큼은 힘든 일상에서 벗어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MBN 히어로 콘서트가 열리고 있는 현장에서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요즘 경제 불황을 걱정하는 경제인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프로축구에서도 경제인, 경남, 제주, 인천의 근심이 크다고 합니다. 정광열 기자입니다. 2019 K리그가 종착역을 향해 달리는 가운데 전북과 울산의 1위 다툼만큼 치열한 게 경남, 제주, 인천의 잔류 경쟁입니다. K리그 1부 리그 12개 팀 중 꼴찌 12위는 곧바로 강등되고 11위는 2부 리그 도전자와 승강 결정전에서 승리해야 1부 리그에 남습니다. 9위 성남이 승점 38로 한숨을 돌린 가운데
승점 24의 10위 경남과 11위 인천, 승점 22의 12위 제주가 강등 위기에 빠졌습니다. 생존 경쟁을 벌이는 경남, 제주, 인천을 가리켜 구단 이름의 앞글자를 딴 경제인의 생존 경쟁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50보 100보지만 경제인 중 가장 형편이 나은 팀은 인천과 제주에 비해 한 경기 덜 치른 경남입니다. 경남은 최근 6경기 성적도 2승 2무 2패로 1승 3무 2패의 인천, 1승 2무 3패의 제주보다 약간 좋습니다. 지난 시즌 2위에서 올 시즌 강등 문턱까지 내몰린 경남. 매년 강등 위기에 빠졌지만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아 잔류왕으로 불리는 인천. 윤빛가람 등 전역 선수들로 반등을 꿈꾸는 제주. 경제인에겐 피말리는 싸움이지만 K리그 흥행에는 도움을 주는 기막힌 생존 경쟁이 이번 주말에도 펼쳐집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기 태권도가 도쿄올림픽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타이즈 형태의 기능성 경기복부터 4D 리플레이 시스템까지 팬들에게 새롭게 다가서기 위한 준비에 한창입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개막을 1년여 앞두고 열린 태권도 종목의 테스트 이벤트 현장. 경기장에 들어서는 양 선수들의 하의가 기존의 것과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펑퍼짐한 형태의 도복과 달리 허벅지부터 발목까지 착 달라붙은 새로운 경기복은 마치 피트니스용 타이즈 같습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새롭게 도입을 준비 중인 기능성 경기복입니다. 발차기가 많은 태권도의 특성상 도복 형태의 경기복이 불편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이번 테스트 이벤트를 거쳐 오는 12월 도입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Bem dividido o corpo do atleta, isso ficou bom para a imagem do. 더 정확하고 공정한 판정을 위한 4D 리플레이 시스템 도입도 준비가 한창입니다. 경기장을 둘러싼 360도 카메라가 구석구석을 비추며 축구장의 VAR과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디오 리플레이를 할 때 사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고 올바른 판단을. 기능과 기술로 무장한 태권도의 변화가 내년 도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오늘 설악산에는 올가을 첫 단풍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단풍은 평년과 비슷한 시기에 물들었는데요. 2주 뒤인 10월 중순쯤에는 단풍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남부지방에서는 비가 계속되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의 많은 곳은 80mm 이상, 그 밖에 남부 지역에도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한편 괌 해상 부근에서 발생한 열대저하포가 오늘 밤 제18호 태풍 위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풍의 경로는 매우 불확실하지만 다음 주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큰 상황입니다. 현재 제주와 남해안을 따라서는 다소 강한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내일 중부지방은 비 소식 없이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8도, 춘천은 27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제주와 경남 해안에서는 시간당 30mm 이상의 세찬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동부 지역 강릉의 낮 최고 기온 26도, 울진 25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도 낮에는 28도 안팎의 늦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MBN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하늘만 뚫어져라 쳐다보는 이 사람.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에 검은 꾸러미가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다. 드론을 통해 교도소에서 휴대전화와 마약을 몰래 배달받는 겁니다. 황당하지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기술의 발전은 확실히 범죄의 발전도 함께 가져오나 봅니다.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